솔담수 기본 강의 수학하고요. 집합의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 A 합 B 그 다음에 C를 교집합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을 보시면 2, 4, 6, 8이 될 거고요. 자, B라는 집합은 1, 2, 4,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합 B를 먼저 찾아보면 1, 2, 4, 6, 8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래서 C는 1, 2, 3, 6이 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A 합 B한테 이제 C를 교집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 2, 6입니다 라는 원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 과정을 물어봤고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서로서한테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서로서라는 건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뭐 조건에서 부등식이나 방정식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3, 4, 5번처럼 뭐 숫자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교집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1번 문제는 x가 1 이하이다. 근데 B는 x가 1 이상이다. 이상인 자연수. 그래서 어쨌든 교집합이 뭘로 존재하죠? 1이라는 원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1이라는 원소로 존재하는 거고요. 자, 2번 문제에서 A라는 집합에서는 방정식을 풀면 x가 1이라는 원소가 나올 거고 B는 풀마 1이 나올 거니까 A교 B는 여전히 1이라는 원소가 존재할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은요. 소수랑 짝수이니까 교집합은 2라는 원소가 존재할 수 있겠죠. 4번은 음의 정수랑 자연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이요. 무리수랑 실수이니까 5번 같은 경우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교집합이 A입니다 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없고요.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교집합이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네, A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5번은 서로서가 아닙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서는 교집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요. 전체 집합이 주어졌고 두 부분 집합이 8의 약수, 소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 제가 반복서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차집합의 성질이요. 그래서 A, 교, B 이렇게 된다라는 게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A교 B를 묻는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차집합의 성질에서 자, A 빼기 B라는 게 있으면 네, 교집합을 바꾸고 뒷부분에 빼기 뒷부분에 여집합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이 조건에 의거해서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A 빼기 B의 여집합이니까 자, 빼기 교집합으로 바꾸고 빼기 뒷부분에는 네, 여집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A교 B,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와 B의 교집합을 물어보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차집합은요. 그래서 A가 1, 2, 4, 8이 나올 거고요. 자, B는 소수네요. B는 소수. 그러니까 A교 B를 하게 되면은 소수는 2밖에 없겠죠. 그래서 3번의 원소는 2니까 원소의 합도 2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 4번이요. 전체 집합은 10보다 작은 자연수고 두 부분 집합대에서 A 빼기 B 그리고 A교 B 그다음에 A 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집합 B를 구해달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여러분, 대부분 네, 연산이라는 개념으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벤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그림이라 그러잖아요. 벤다이어그램으로 가는 것도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A,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그림을 좀 크게 그리는 편이 낫겠네요. 자, 전체 집합을 좀 크게 그리고요. 자, A 교 B도 좀 크게 그릴 겁니다. 자, 그려놓고 나서 자, 맨 마지막 조건부터 확인을 해보면 네, 이 부분이요.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네, A, B에 속하지 않는 게 9라는 거는 당연히 A, B 밖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교 B가 2, 3, 6이래요. 그럼 이제 교집합 자리에 2, 3, 6이 들어갈 거고요. 자, A 빼기 B는 순수한 A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1하고 7하고 8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집합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숫자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돼야 되잖아요.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고요. 그래서 순수한 B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순수한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랑 5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집합 B라는 부분은 이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서 원소를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 원소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네, 집합의 연산에선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자, 5번이요.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교 B가 마이너스 1과 3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보는 거는 집합 A도 마이너스 1과 3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집합 B도 마이너스 1과 3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봐주시면 이 뒷부분, 자, A의 원소는 마2, 마1 그리고 저 2차식인데 이제 교집합에선 3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 2차식이 결국 3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가 3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는 0입니다. 일단 여기서 스톱이요, 여러분. 그래서 A가 4랑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4라고 했을 때 집합 A를 확인하면 집합 A는 당연히 마1, 마1,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집합 B를 확인을 해야 돼요. 3은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A가 4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라는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3이라는 부분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A에다 4를 대입하게 되면은 16, 20, 17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B를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결국 우리는 A교 B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A교 B를 확인했더니 A교 B에서 마이너스 2랑 3이 나오네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죠? 마이너스 1과 3이죠. 그래서 A가 4인 거는 안 되나 보다 라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요. 그래서 A가 4일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집합 A는 당연히 마2, 마1, 3일 거고요. 집합 B를 확인을 하시면, 자, 첫 번째는 3이 나올 거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2니까 두 번째는 5가 나오겠죠. 그리고 네, 5가 어디서 나온 거죠? 4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 A제곱, 네, 계산을 해주시면은 A제곱 4 그래서 4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제 계산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A교비를 확인을 해보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마이너스 1과 3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A값은 결국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A값을,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A값을 확인을 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그냥 둘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A가 여러 개가 나오더라도 실제 A교비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6번이요. 전체 집합 위에 부분 집합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그런 과정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시면 B는 U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에서 U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잖아요. 그래서 B가 공집합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공집합이 B에 포함된다 이런 맞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전체 집합이랑 B의 여집합인데 B의 여집합을 교집합했어요. 근데 전체 집합은 누구랑 교집합을 하더라도 누가 나와야 되죠? 네, 교집합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전체 집합은요. 그래서 B의 여집합이 되면 맞는 표현이 될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B 빼기 A로 판단하셔도 되고요. B 빼기 A에서 공집합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네, 항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모르는 게 돼버려요.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 A의 여집합이랑 A랑 교집합을 하게 되면 공집합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B의 여집합이랑 B랑 교집합에서 공집합이 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또 맞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4번이요. 자, 전체 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차집합의 성질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꿔도 상관없다 그랬고 전체 집합에서 그럼 결국 B를 교집합을 하는 거죠. 근데 전체 집합과 교집합인 거는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올 거기 때문에 B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제가 차집합 성질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교집합이 합집합에 포함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한테 포함됩니다. 이런 맞는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7번 문제요.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이거 네, 그냥 쭉 읽어주고, A교 B가 B이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교집합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더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결국 B가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B가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럼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A가 B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A 합 B를 하면은 A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좀 암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리 바꾸면서 여집합 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이요. A 여집합이랑 B랑 합집합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 되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전체 집합은 이제 바깥에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A 여집합이요. A 여집합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A의 바깥쪽이요. A의 바깥쪽이랑 B랑 합하겠대요. 그럼 B는 여기죠. 그럼 전체 집합 안 생기죠. 네, 비어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 비어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B에서 A를 빼게 되면요, B가 A한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에서 A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이요. A교 B,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뭐라고요? 차집합이죠. A 빼기 B입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 A 빼기 B를 하게 되면 방금 했던 이 X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 표시는 네, 뭔가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공집합은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차집합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5번. 차집합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7번에 5번 같은 경우도 결국 차집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것들은 암기도 해주셔야 돼요. 암기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기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 8번 보시면 10 이하의 자연수의 세 부분 집합 A, B, X가 있는데, 자, 이거 집합의 뜻과 표현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A가 13579, B가 2357이 있습니다. 근데 X는, 자, 이제 이거를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집합의 뜻과 표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주는데 여기서는 해석하라고 주는 거예요. 자, 두 개를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됐다라는 저 표현은요, 이 표현이요, 요걸 1번이라고 하면 이 1번 표현은 X가 포함합니다요. 누구를? A 빼기 B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와 X를 합했더니 B와 X를 합했더니 X가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부분도 결국 B가 X한테 포함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X라는 거는 A 빼기 B도 포함해야 되고요, B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A 빼기 B를 확인을 해보면 A 빼기 B라는 집합의 원소는 2357을 뺄 거니까요, 1하고 9가 남겠네요. 그래서 X는 네, 원소를 가질 건데 어떤 애들을 가져요? 1하고 9. 그러니까 1하고 9도 중요하지만 두 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1하고 9 두 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원소 4개까지 가져가죠. 그래서 전체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개수는요, 부분 집합 개념이니까 원소가 전체 집합은 10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A 빼기 B 1하고 9 두 개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원소들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결국 2의 4제곱이 남습니다. 그래서 16이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9번이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이제 연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산하라는 건데, 이제 이걸 좀 크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크게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자, 이제 드모르간 같은 거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선 드모르간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A 합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자, 드모르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집합이 풀리면서 부호가 아니라 합집합과 교집합의 기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났더니, 그럼 결과적으로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교집합해 주세요 라는 게 되네요. A 합집합 B가 있고요, A 교집합 B가 있는데 그거의 공통부분 찾아달래요. 그럼 뭐만 남아요, 결국? 네, A 교 B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A 교 B를 확인을 해주시면 2랑 5라는 원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해 보이더라도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연산 같은 경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이 문제에서 어떤 거를 확인했을 때 문제가 좀 더 편하게 풀리겠구나 라는 게 보일 수 있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반복 수학에서도 거의 다 계속 연습을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거는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칭 차집합이라는 하나의 테마인데, 죄송해요. 대칭 차집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칭 차집합은 저 뒤에 나오는 거고, 제가 A 빼기 B랑, 네, A 빼기 C인데, 이걸 A 빼기 C를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은 일단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거는 연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A 빼기 B와 A 빼기 C를 연산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그래서 분배 법칙 같은 게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A 빼기 B는 A 교 B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차집합의 성질이에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반복수학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A 빼기 C는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놓고 나면 이 부분이 이제 A가 바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거꾸로 다시 뽑아내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A 교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드모르간을 쓰게 되면, 자, B 교집합 C의 전체 여집합이 되고요. 또다시 차집합의 성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A 빼기 B 교 C, 이런 식으로 문제가 끝나게 되죠. 차집합 정말 많이 써요, 여러분.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거라서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반복 수학에서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되셔야 됩니다. 자, 11번이요.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X에서 이제 세개 전체의 교집합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X에서 세개 전체의 교집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보기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이 바로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많아서 이제 이거 같은 결국 X에서 Y랑 Z의 교집합을 빼주면 돼요. 사실 답은 2번으로 바로 나와요, 여러분. 바로 나오는데, 이제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을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는 연습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개짜리는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답을 내는 과정에서는 결국 X 전체에서 요걸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Y와 Z 전체의 교집합을 빼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힌트를 주기도 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일단 11번 답을 내는 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해설해서 그림을 한번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12번이요. 자, 집합에서 약수랑 배수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죠. 네, 굉장히 좋아하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교집합이랑 합집합이 나왔을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가 나와 있고 교집합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당연히 공배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수 같은 경우들은 네, 교집합으로 좀 문제를 많이 바꿔서 푸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일단 분배 법칙으로 이 부분을 풀어주게 되면 A3 교집합 A4, 그리고 전체는 이제 합집합이 되죠. 그리고 A3 교집합 A8, 이렇게 됐을 때 3, 4의 교집합이니까 결국 A12, 12의 배수,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뒤에 부분은 3과 8의 교집합이니까 24의 배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의 합집합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12의 배수와 24의 배수의 합집합은 12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24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A12가 될 거고, 근데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건 12의 배수인데 1부터 100까지니까 이거 계산할 때 그냥 12로 나눠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체 원소의 개수는 8개가 될 겁니다. 자, 13번이요. 자, 집합 A도 부등식에 대한 거, 집합 B도 부등식에 대한 건데, 이런 식으로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게, 네, 재료가 굉장히 좋아하는 재료죠, 집합에서. 그래서 교집합이 1하고 5래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A라는 집합에서 나오는 이 조건에 대한 부등식은 현재 문자 때문에 해결을 못해요. 근데 이제 B라는 조건에서 나오는 부등식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7은 0보다 작다라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7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숫자가 중요해요. 1에서 7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집합에서 교집합 A교 B를 여기서 봤을 때 이 1이라는 건 결국 B에서 나온 숫자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 5는요. 이 5는 당연히 어디서 나오는 숫자가 돼요? A에서 나오는 숫자가 될 겁니다. 네, A에서 나온 숫자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A 합 B에서 7이라는 숫자에 대한 거는 B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B에서 나온 거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숫자인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당연히 어디서 A에서 나온 숫자가 돼버리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부등식에서 예전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등식을 마치 방정식처럼 바꿔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가 되는 거예요? 5랑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합일 때는 마이너스 P가 되고 두 근의 합 3이 될 거고요. 곱은 마이너스 Q인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와 Q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Q 빼기 P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합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거는 부등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4번이요. 네, 14번이 여러분 제가 아까 실수로 언급했던 대칭 차집합에 관한 얘기예요. 물론 이 문제도 14번 문제도 대칭 차집합은 아니기는 해요, 여러분.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는 특정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다고 쳤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A와 순수한 B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 차집합입니다 라는 용어를 쓰는 편인데,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문제 유형으로 굳이 나누자면 새롭게 정의된 집합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대칭 차집합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류에 속한다, 그런 문제 유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대칭 차집합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물어볼 때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지금 1, 2, 3, 4, 5번 보기들이에요, 여러분. 뭐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관계라든지 자기 자신끼리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또는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서 시험 전에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나왔을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지 연습을 하는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대칭 차집합이라는 특정한 형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는 문제를 풀면서 암기가 필요하기는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어진 새로운 집합의 형태, 이제 뭔가 마름모 같은 이런 기호, 새로운 기호로 이제 정의된 집합을 확인을 해봤을 때, 자, 주어지는 것만 확인을 해보면 일단 드모르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되잖아요. 이 형태로만 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은 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A라는 거에 크게 A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는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집합, 이렇게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 B는 당연히 뒤에 있는 집합,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거를 보면은, 자, 형태에 집어넣다 치면 앞에 있는 게 전체 집합이잖아요.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을 합했습니다.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합했고, 그 다음에 합합니다. 다시 또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교집합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결과물을 물어본대요. 자,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합한 이 부분은요,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될 거고요. 그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누구예요? 공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산자는 합집합이 있고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이요.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누가 돼요?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공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이 결론이니까 1번의 공집합이라는 결론은 맞습니다. 자, 2번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게 공집합이래요. 그래서 공집합과 자, 합집합을 할 건데 누구요? A요. 그거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과 교집합을 하는데 A가 됩니다. 뒤에 있는 집합은 A. 자, 이렇게 되면 공집합과 A의 합집합은 A의 여집합일 거고요. 그리고 공집합과 A의 교집합은 여전히 공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했으니까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요? A의 여집합이 나와야 되죠. 근데 2번에서는 지금 결론이 A라고 됐으니까 답은 일단 2번이라고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자, 3번이요. 자, A끼리, 자기 자신끼리 하면 어떻게 되냐요? 그래서 A랑 A의 여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A와 A의 교집합. 자, A와 A의 합집합 해도 A죠. 그래서 A 여집합과, 자, A와 A의 교집합도 A죠. 근데 두 개를 합하게 되면 뭐가 돼요?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자, 4번이요. 이제 이번엔 전체 집합과 A의 관계래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리고 합집합 A가 있어요. 여집합, 합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체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AY 교집합이에요. 자, 전체 집합과 A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근데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잖아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될 거고요. 다시 또 합하래요. 누구랑요?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에서 A가 되죠. 그래서 공집합과 A의 합집합은 A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이요. A, B,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A, B 순서대로 하는 거랑 B, A 순서대로 하는 거랑 과연 같습니까? 다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바꿔놓은 식에서 그냥 바로 보셔도 돼요, 여러분. A, B 자리 앞뒤 바뀐다고 해서 합집합과 교집합의 결론이 달라질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주어진 식에서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 또는 공집합, 그리고 자기 자신 또는 이렇게 교환 법칙, 이런 식의 형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렇게 새로운 기호로 정의된 집합,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 유형에서 연습을 조금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 15번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에 관한 얘기고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이 50개. 자, A 전체가 A가 33개, B가 22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 부분부터 건드려야 되죠. 자, N, A 합 B의 여집합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전체 집합에서 A 합 B를 뺀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이 8이래요. 자, 전체 집합이 50이잖아요. 그래서 NA 합 B가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42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 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들었었냐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순수한 A에 있는 부분을 원소의 개수를 A개, 그리고 순수한 B에 있는 부분을 B개, 그리고 교집합에 있는 부분을 C개, 이런 식으로 개수에 대해서 A, B, C 원소 아닙니다. 개수에 대해서 A, B, C라는 거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 2개짜리 같은 건 공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식으로 문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2개짜리 같은 경우는 집합 2개짜리 공식이요.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죠. 자, 그래서 42개, NA는 33개, 그리고 NB는 22개. 그래서 교집합 몇 개일까요? 라고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15번에서 13개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16번을 보시면 이번엔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이런 걸 왜 물어보냐면요, 여러분. 자, X랑 Y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에서 정의해 놓은 게 전혀 없어요. 그 말은 문제에서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요. X가 Y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X가 23개, Y가 17개니까 당연히 X가 포함을 한다 그러면 X가 Y를 포함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의 교집합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Y 전체니까 17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최대값입니다, 여러분. 17개,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교집합의 최대값이고요. 15번에서 풀었던 방식으로 교집합을 구하는 게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2개짜리 집합에서는 이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 이 상태로 문제 푸는 거를,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서 나온 이 교집합의 개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의 교집합, 결국 다른 하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요, 여러분, 전체 집합이 40개래요. 전체 집합이 40개인데 A랑 B의 합이, 죄송해요, 이거 XY네요. 그래서 XY의 합집합, XY 합집합이 전체 집합의 개수랑 그러니까 XY 합집합이 최대가 될수록, 다시 말하면 전체 집합 40개가 되면 될수록 X 교집합 Y는 점점 작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식을 제가 A, B로 잘못 쓴 김에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은,
자, nx 교집합 y잖아요. 이거는 nx 더하기 ny 빼기 nx 합집합 y, 합집합 y라는 이런 형태가 성립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이 부분에 대한 게 커지면 커질수록이요.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게 빼기니까, 자, XY 교집합에 대한 이 부분은 점점 작아지겠죠. 우리는 어차피 최소값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딱히 전체 집합과의 관계가 없지만, 전체 집합이 그냥 40개라고만 나와 있지만, 그럼 X와 Y의 합집합은 당연히 40이 될 때, 전체 집합이 될 때가, 네, 교집합이 제일 작아질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nx를 23개, 그리고 ny를 17개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 집합은 40개일 때가 제일 작은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연히도, 네, 교집합의 개수가 최소값이 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푸는 법을 딱 정할 겁니다. 자, 교집합인데 최대가 된다는 거는, 네, 완전히 포함될 때, 그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교집합 공식으로 구하는 게 결국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 가면 이걸 또 좀 변형하기는 해요. 근데 이 기본 틀을 잡아놔야 다른 응용하는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네,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자, 넘어가 17번이요. 어느 학급의 36명 중에서 핸드크림이랑 립밤. 자, 핸드크림, 립밤이 결과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을 나눈 거잖아요. 그럼 집합 2개짜리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 해석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9명입니다. 라는 해석을 할 때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요. 자, 그 안에, 자, 핸드크림을 A라고 할 거고요. 립밤을 B라고 할게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애들이 있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아이들, 이거는 A 합집합 B의 바깥에 존재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 집합이 36명이라고 그랬으니까 NA 합 B는, 네, 9명을 빼면 27명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NA는, 네, 핸드크림이니까 25명, 그리고 립밤 MB는요 18명이 되겠죠. 그래서 핸드크림과 립밤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은 45에서 27명을 빼면 되니까, 네, 45가 아니라 43명에서 27명을 빼면 되니까 16명입니다. 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갖고 있는 학생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네, 교집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요, 입장객 120명을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범퍼카, 그다음에 롤러코스터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52명, 78명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이것도 또 좀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최대값이 얼마인지는 바로 보이시죠? 네, 완전히 포함됐을 때 52명이 최대값일 겁니다. 최대값은 완전히 포함됐을 때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거는 아까 썼던 공식에서 NA 교 B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쓸 수 있는 공식은 NA 더하기 NB 그리고 빼기 NA 합 B거든요, 여러분. 자, NA랑 NB는 지금 정해져 있어요. 얼마라고요? NA 같은 경우는 52명, 그리고 NB 같은 경우는 78명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제일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이 부분은 최소값을 구하기가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집합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지만 전체 집합 120명을 합집합이 되면 가장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가장 커질 때 우리는 교집합이 가장 작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네, 52명 더하기 78명은 이걸 더해주는 식이 맞고, 마지막, 뒤에서 120명을 빼주면 이 부분이 결국 교집합의 최소값이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주시면 되고, 최대값은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가 완전 포함되어 있을 때, 그래서 52명이 모두 78명에 포함되어 있는, 78명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교집합의 숫자, 그래서 52명이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집합의 연산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네, 문제 유형도 문제 유형인데 말 그대로 집합의 연산 과정이 좀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색한 부분들을 찾아서 제가 강조한 부분들은 또 강조한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고 네, 연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난 이제 완벽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 마음이 그 정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식을 자꾸 쓰고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